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다가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때로는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왜 사람 마음은 이렇게 복잡할까?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고, 경험이 쌓이면 관계가 쉬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50대, 60대가 되고 보니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면서 점점 멀어지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과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민을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평생을 인간의 본성과 관계를 연구한 이 철학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빠지는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착각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받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훨씬 지혜롭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수동적 희망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것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이 놀라운 통찰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첫 번째 착각, 나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나? 하는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온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갑자기 퇴직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취미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남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예술에 대한 갈망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개체화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독특한 세계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진짜 내면까지는 절대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명, 즉 무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노자 역시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밝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40년 차인 이 부부는 늘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간병을 하면서 아내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내의 진짜 속마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외로움, 꿈, 두려움, 그리움. 함께 살면서도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요. 이 남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아내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아내의 이미지였다는 것을. 진짜 아내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자신은 그 표면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관계를 망가뜨렸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부부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에 빠진 겁니다. 당신에 대해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놀라운 발견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상대방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가정을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녀에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에게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뭐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출발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의 내면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착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만큼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과외비며 학원비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몰라요. 제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키웠나 싶어서 속이 쓰려요. 이 어머니의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두 번째 착각이 숨어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베푼 사랑과 희생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딸만의 삶이 있고 딸만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직장 일도 해야 하고 자신만의 꿈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먼저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베풀지 말라는 얘기냐? 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베풀면서 동시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측은지심,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명확합니다. 무조건적 자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야근할 때 저녁 사주고 승진 기회가 있으면
후배들을 먼저 추천하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그 후배들 중에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신 게 있어요. 자신이 베푼 것은 진짜 베푼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미래의 관계를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후배들이 연락하지 않을 때 서운한 것이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조건 없이 베풀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드리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후배들한테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시는데 답장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기쁘니까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풀되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호성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베풀매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 바쁜 거예요.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라는 것이 무한정 퍼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불행한 상태에서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자기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원망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베푼 것에 보답할 자유도 있고 보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착각.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마지막 착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 달콤한 함정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약이다.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수동적 기다림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한 가지 씁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대화도 별로 없고 각자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남편도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대화는 더욱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70이 다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방치하면 더 커집니다. 썩은 이빨을 그냥 두면 저절로 낫지 않고 더 썩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가 비관주의자라고 해서 절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시간의 흐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선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재 순간이 모든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개과천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고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부터 대화가 끊겼고 집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이 철들면 알아서 다가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어요.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사다 놓고 아들 방문 앞에 수고했어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임이나 음악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대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작은 노력들을 이어가니까 어느 날부터 아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아버지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민되는 관계가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사과 한마디, 안부 문자 하나, 작은 선물 하나라도 좋습니다. 변화는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운명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3가지 착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을 안다는 착각, 베푼 만큼 돌아올 거라는 착각,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 3가지 착각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착각들에서 벗어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상대방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 됩니다. 7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갈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베풀 수 있고 상대방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수동적 기다림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고요.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관계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직 모르는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같은 사람과의 만남도 훨씬 흥미로워집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상대방의 반응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할 일도 없고 더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셋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실행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에서야 이런 깊은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철학적 깨달음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많은 관계를 경험해봤고 상처도 받아봤고 실망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자라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더 현명해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서예 동호회에 들어가신 건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는 나이, 직업, 배경이 모두 달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미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매주 모임이 기대돼요.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에 오랫동안 소원했던 형제와 화해를 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는 사이가 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가지 착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은 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에게, 오랜 친구가 있으시면 그 친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서도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에게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기, 먼저 사과하기, 먼저 손 내밀기. 이런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년 전 한 철학자의 통찰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용감하게 다가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욱 따뜻한 만남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